안녕하세요. 믿을 수 없는 반전 사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사연입니다. 제목을 보고 오신 분들 계실 텐데요. 정말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임신 7개월인 아내에게 다른 사람이 생겼어. 그 사람도 아이를 가졌대라고 말하며 집을 나간 남편. 하지만 이 사연의 진짜 결말을 듣고 나시면 여러분의 눈에서도 눈물이 날 거예요. 마지막까지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연자분의 상황을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사연자는 현재 32세, 결혼 5년차 주부입니다. 남편은 34세로 작은 건설회사에 다니고 있고 성실하고 가정적인 남편이라고 생각했대요. 결혼 초기부터 아이를 갖고 싶어 했던 부부였는데 3년간 아이가 생기지 않아 많이 속상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작년에 드디어 임신 소식을 듣게 됐고 정말 기뻤다고 합니다. 남편도 너무 좋아하면서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다. 우리 아이 잘 키워보자며 행복해했대요. 임신 중에도 남편은 정말 잘해줬어요. 입덧할 때 등도 쓸어주고 새벽에도 뭐 먹고 싶다고 하면 사다 주고 주변 사람들이 남편이 정말 좋겠다고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임신 7개월, 출산까지 2달 남은 시점에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조금 늦는다고 연락을 했고 사연자는 저녁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9시쯤 남편이 들어왔는데 평소와 뭔가 다른 표정이었대요. 왜 그래? 회사에서 뭔 일 있었어? 하지만 남편은 대답 없이 방으로 들어가더니 캐리어를 꺼내는 거예요. 어디 가는 거야? 갑자기 출장이라도 가야 해? 그때 남편이 돌아보면서 한 말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다른 사람이 생겼어. 순간 귀가 잘못 들은 건가 싶었대요. 뭐라고?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그 사람도 아이를 가졌대. 3개월째. 그 순간 머리가 완전히 하얘졌다고 해요. 야,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내가 임신 7개월인데 지금 이런 소리를? 하지만 남편은 이미 짐을 싸고 있었어요. 정말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어. 그 사람을 책임져야 해. 책임? 그럼 나랑 우리 아이는 뭐가 돼? 너는 친정에 가서 아이 낳아. 나중에 양육비는 줄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정말 집을 나가버렸다고 해요. 남편이 나간 후의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임신 7개월인 몸으로 갑자기 혼자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장난치는 거겠지. 며칠 있으면 돌아올 거야 라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일심만. 3일이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시댁에 전화해봤지만 우리도 모른다. 연락 안 됐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사실 시댁에서도 며느리보다는 아들 편을 들었던 것 같아요. 원래 현우가 그런 아이가 아닌데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라면서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힘들었어요. 그 남편 바람 펴서 도망간 그 집 며느리? 이런 식으로 소근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외출하는 것도 꺼려졌다고 해요. 병원에 혼자 가서 검진 받을 때가 가장 서러웠대요. 다른 부부들은 함께 와서 초음파 보면서 좋아하는데 혼자 침대에 누워 있으니까 우리 아기 아빠가 왜 이러는 걸까? 미안해. 이렇게 혼잣말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잠깐,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도 정말 가슴 아프시죠? 하지만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반전은 정말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남편이 나간 지 2주가 지났을 때 정말 설상가상으로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오전에 은행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국민은행입니다. 혹시 김현우 씨 부인이신가요? 네, 맞는데요? 남편분이 연대보증을 서신 대출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3억 원이 연체됐는데 뭐라고요? 3억 원이요? 전화를 받는 손이 떨렸다고 해요. 알고 보니 남편이 친한 친구의 사업자금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던 거예요. 그 친구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빚을 못 갚게 되었고 이제 연대보증인인 남편에게 책임이 넘어온 상황. 더 큰 문제는 담보가 바로 그들이 살던 집이었다는 거예요. 부인, 이대로 가면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남편분과 상의해서 상환 계획을 세우셔야.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연락이 안 됐어요. 임신 7개월인 몸으로 3억 원의 빚과 집 경매라는 현실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 정말 절망적이었다고 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아이도 어디서 낳아야 하지. 밤에 혼자 있으면서 정말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나날을 보내던 3주째 되던 날, 오후 2시경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발신자가 남편 친구 김대호였어요. 남편과 대학 때부터 친했던 친구였죠. 형수님, 지금 어디세요? 목소리가 너무 급해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나 싶었대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현우 형이 쓰러졌어요. 지금 응급실에 있어요. 뭐라고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원망스러워도 남편이니까요. 어느 병원이에요? 최고대학병원 응급실이요. 빨리 오세요. 임신 7개월인 몸을 이끌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중환자실로 들어간 상태였고 대호가 상황을 설명해줬어요. 형수님, 현호 형이 3주 동안 거의 잠을 안 잤어요. 하루에 2-3시간씩만 자고 계속 일만 했어요. 무슨 일을요? 공사장에서 정말 위험한 일들도 마다 않고 했어요. 밤낮으로.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바람을 피워놓고 새로운 여자와 행복하게 지내는 사람이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을까? 남편이 중환자실에서 깨어난 건 다음날 오전이었어요. 사연자는 밤새 병원 복도에서 기다렸다고 해요. 남편이 눈을 떴을 때 첫 마디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바람 피운 거 거짓말이야. 뭐라고요? 다른 여자도 없어. 임신은 여자도 없고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 그 순간 사연자도 눈물이 쏟아졌다고 해요. 그럼 왜 그런 거짓말을? 남편이 말하는 진실은 이랬어요. 친구의 연대보증 문제로 집이 경매에 넘어갈 상황이 됐을 때 남편은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내가 임신 중이라 걱정 끼치기 싫어서. 낮에는 회사 일하고 저녁부터 새벽까지는 공사장에서 막노동,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했고 때로는 위험한 일도 마다 않고 했어요. 하지만 3억이란 돈이 쉽게 모일 리가 없었고 그래서 너라도 포기하고 친정에 가서 편하게 지내게 하려고 그런 거짓말을 했어. 바보야. 정말 바보야. 사연자는 남편을 껴안으면서 펑펑 울었다고 해요. 그 후로 부부는 함께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해 나갔어요. 친정 부모님께도 사정을 말씀드렸고 시댁에서도 도움을 주셨고
다행히 몇 개월 후에는 집 경매는 막을 수 있었고 빚도 조금씩 정리해 나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지금은 아이가 돌을 지났는데 가끔 남편이 그런다고 해요. 그때 진짜로 너를 떠나보냈으면 어쩔 뻔했을까. 다시는 혼자 끙끙 앓지 마. 우리는 가족이잖아. 사연자는 말합니다. 사랑한다는 건 때로는 이런 거더라고요. 자신이 악역이 되는 한이 있어도 상대방을 지키려는 마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사연이 더 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